로마 숫자 1 들어가며 갑작스러운 뚝섬 탐방. 한강을 다녀왔다. 벼랑간 학교 앞 지하철역 주변 카페에서 공부하다 벌어진 일이다. 로마 숫자 2 한강에 가기까지의 동선을 기준으로 정리. 1. 건대 입구역 1번 출구 뚜레쥬르에서. 그날은 전공 수업만 7학점이 몰려있는 목요일이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그래도 자습하고 복습해야지라는 생각에 카페에 앉아있었다. 교과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뭐라도 끄적거리면서 공부하고 있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하고 산책을 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심 기대 없이 뭐해? 라고 보낸 문자에 산책 중이라고. 같이 산책할래? 라고는 온 답에 놀랐다. 이후 만남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마침 근처였던 친구는 5분도 안 돼서 내가 있는 카페로 왔다. 여기 앉아있는 지 얼마나 됐냐? 를 묻고 나는 대략 2시간 정도 됐다고 말하자 이쯤 되면 떠날 때도 됐다라고 하면서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했다. 2. 건대 입구역에서 화양동으로 가는 동안 친구는 화양동에 예쁜 편집샵이 있다고 말했다. 그곳에 놀러가자고 제안을 했다. 마침 편집샵을 나도 좋아하기에 응했다. 막상 가보니 문을 닫았다. 나는 한강을 가자고 제안했다. 뚝섬 유원지가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꽤 즉흥적으로 한강을 향해 나아갔다. 한강에 가는 동안 나눈 얘기는 솔직히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3. 화양동에서 청담대교 남단으로 가는 동안 화양동의 수많은 중국어로 된 간판을 보면서 저 한자 읽을 수 있냐? 라는 시시콜콜한 얘기. 뚝섬 한강공원을 출입구 양옆에 그려진 고구려풍 벽화를 보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냐? 라는 질문에 나는 신라를 대답하고 그 친구는 고구려를 답하는 정도의 얘기였다. 4. 뚝섬 유원지 주변에서. 이후 도착한 뚝섬은 꽤나 복잡한 조형물로 가득 찼다. 강변북로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에서 버스 탑승객의 입장에서 내려봤던 뚝섬 유원지도 꽤나 복잡했는데 막상 도보로 봤을 때는 더 복잡했다. 처음 가는 낯선 장소에 나는 그 친구에게 너만 믿고 간다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여러 번 뚝섬 한강공원에 놀러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믿으라고 내가 여기 길 다 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5. 뚝섬 유원지에서 청담-성수대교 중간 지점에 둔 치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시작한 우리의 걸음 마침내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의 중간층 가는 지점에 도착했다. 걸터 앉기 좋은 한강 둔치에서 서로 지금껏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를 괴롭혀 온 존재, 고민과 방황을 하며 어린 시절 적었던 글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 최근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힘든 점도 말하였다. 이윽고 난 음악을 같이 듣자고 제안했다. 에어팟을 한쪽씩 서로 나눠 껴서 같이 음악을 듣는 것이다. 에어팟의 노이스 캔슬링 덕분에 흐르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지지직거리는 백색 소음이 났다. 와중에 압도적으로 화려한 거대한 한강의 야경을 보았는데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로마 숫자 3 야경을 보고 서로 음악을 공유한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 지금껏 솔직히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 고민과 방황도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많았다. 그 모든 인생에 이해할 수 없던 순간도 오늘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하니 명쾌하게 풀렸다. 내가 탄천, 일가모, 석촌호수 등 물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즐긴 것도, 그래서 호수가 매력적인 학교에 원서를 넣은 것도, 대학에서 음악, 그 중에서도 미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으로 확립된 음악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그리하여 감정과 심미성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배우게 된 것도, 새내기 시절 다른 동기들은 다들 한 번쯤 놀러다니 뚝섬 유원지를 그저 등하교하는 버스가 다니는 강변북로의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다본 것도 다 오늘을 위해 예비하고 비축해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의문이 풀렸다. 성수대교의 가장자리를 빛내는 푸른빛 조명이 일렁이는 한강에 비친다. 그 새파랗게 아른거리는 물가를 배경으로 두며 에어팟을 낀 너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덧붙여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해지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어찌 보면 진부한 웹 드라마나 앨범 커버의 한 장면이다. 그런데 왜 그 장면을 클리셰로 삼았는지는 직접 겪어보니 알 것 같았다. 그 순간이 너무도 감동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느껴지기에 이를 박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클리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에 나는 역사가 발전의 정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진보사관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믿게 되었다. 내 인생이 오늘을 향해 나아가고 예비되어온 삶의 연속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시는 오지 않을 내 20대의 초정점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순간이구나. 평생을 회고하고 기념하겠다. 그것이 이성과 새벽, 물과 빛이라는 생물학, 시간, 물질, 파동의 절묘한 조합이 만들어낸 기묘한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2번 다시 솟고 싶다. 그 어떤 동서고금의 회화와 음악과 문학을 견줘도 이 순간 아름다움과는 비할 바 없다. 야경을 머금고 일렁인 한강의 파도는 그 모습처럼 내 마음을 지고 흔들었다. 이윽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름다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앞으로의 최소 1년은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 할애할지도 모른다. 온갖 미학과 신경각을 끌어와 오늘을 해명하고 싶어 안간 힘을 쓸 수도 있고 예술 작품으로 담아내려 문예와 작곡 기법을 동원할지도 모른다. 로마 숫자 4 나가며 뚝섬에서의 추억. 사실 뚝섬 유원지를 가면서도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다지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둔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공유했던 그 순간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감각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이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정말 감사하다. 오늘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꽤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듯하다.